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목신봉에다가 조용해 놨던 평반지를 목신봉에서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목신봉에다 종이를 감고 그런 다음에 코일링한 점토를 원하는 두께만큼 두께와 폭으로 누른 다음에 그걸 이제 목신봉에다가 이렇게 감아 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 건조를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하고 이제 드라이기로 2, 3분간 건조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식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뽀송뽀송하게 잘 식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꺼내는데 어떻게 꺼내시냐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우고 양손 엄지를 이렇게 잡고 조금씩 밀어주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면은 이렇게 잘 감싸서 조심스럽게 진 듯이 안 진 듯이 잡고 목신봉을 이렇게 빼내주세요. 목신봉을 이렇게 빼내준 다음에 안쪽에 종이를 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빼내도 되고요. 이런 핀셋을 사용을 해서 빼내도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손으로 이제 빼내도 되는데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식대로 해서 종이를 빼내시면 돼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손보다는 이제 핀셋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낫죠. 그리고 핀셋을 집을 때는 끝부분을 잡으시면 안 되고 이게 탁 벌어지면서 점토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많이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종이 끝부분을 잡아서 돌돌돌돌 말면서 빼주세요. 건조가 잘 됐을 경우에는 종이가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해서 종이를 떼어내고요. 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용할 때 이렇게 파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삿포로 갈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 갈 때 갈더라도 보수하는 부분은 좀 보수를 하고 다시 건조를 한 다음에 다듬었을 때 더 결과물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트를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페이스트는 그냥 점토에다가 적당히 이제 물을 첨가를 해서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감처럼. 근데 요거는 지금 사실은 조금 너무 약간 묽고요. 요거보다는 좀 약간 되직하게 크림 정도 되게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트 이제 수정용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쓸 때는 그 은점도의 건조된 상태를 보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가 바짝 됐을 때는 약간 묽게 크림 정도 농도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션보다는 약간 되직하고 크림보다는 약간 묽게 이 정도 이제 붓으로 뜨기 좋게요. 이렇게 해서 요 이제 갈라진 부분에다가 발라주시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듬뿍 갖다 이렇게 얹어주세요. 묽은 거기 때문에 얘가 스며들면서 건조가 되면서 부피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보이거든요. 거기도 듬뿍 이렇게 듬뿍 뜨세요. 듬뿍 떠서 듬뿍 발라주세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된 은점도에 스며들어요. 수분을 흡수하면서 얘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듬뿍 묽은 거기 때문에 듬뿍.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보수한 은점도가 가서 얹어지게 되면은 그 중간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소송 후에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안쪽에서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거든요, 속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묽은 거, 이제 완전 건조된 거를 보수를 할 때는 너무 물처럼 묽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어야만 이렇게 스며들면서 서서히 채워져요. 그러 보면은 건조가 되면서 여기 이쪽에 부분 보면은 요 끄트머리가 안 채워졌죠.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렇게 묽은 페이스트 타입의 은점도를 얹고 나서 건조한 후에 이제 살짝 건조를 해줘요, 한번. 그리고 건조를 한 후에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보이면은 다시 보수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완전하게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쪽에 공기구멍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여러 번 조금씩 겹겹이 살을 입혀주듯이 얇은 스킨을 위에 얹어서 보수를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쪽에 공간이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후에도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건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붓질을 돼지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결이 생겨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사용하실 때 항상 한 방울 정도만 조금만 사용하시라 그랬죠. 조금만 덜어서 붓을 이렇게 씻으면서요. 점토가 여기 묻어 있으면 붓질을 할 때 붓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떼서 붓자국이 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유리창 위에 물방울 움직이듯이 위에서만 바닥을 긁지 않고 위에서 붓을 이제 살짝살짝 붓끝으로 물방울의 표면을 살짝 움직이듯이 그렇게 발라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이제 보수만 완벽하게 하시고요. 보수만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 후에 사포로 깔끔하게 다듬으시면 돼요. 그 은점도 공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그 단계마다 다 이제 완벽하게 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려고 하면은 지치세요. 지치고 자꾸 그 어, 손을 대다 보면은 그리고 또 물이 계속 닿다 보면은 얘가 물을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은점도로 반지 만드실 때 이렇게 보수하면서 그러니까 목신봉에서 이제 빼내면서 부러뜨리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하면서 물이 많이 닿았을 때는 얘가 이제 건빵처럼 물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보수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얘가 물을 먹으면서 이 부분이 약해진 거를 이제 느끼질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계속 보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을 하다가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바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닿았다 그러면은 요거를 드라이기로 건조해 가면서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제 건조를 하시는데 드라이기를 사용을 할 때도 드라이기에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위치를 수직으로 작품의 수직 위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작품을 수직 위로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으로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작품이 날아가서 깨지질 않아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니까 날아가질 않는데
펜던트 작은 것이나 뭐 나뭇잎 같은 거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드라이기를 다른 데서 켜서 갖다가 바람이 나오는 상태에서 갖다 댈 경우에는 날아가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은점도 공예에서는 그 위치, 작품의 그 수직 윗부분에다가 수직으로 사선으로 넣지 말고 수직으로 날아가지 않게 놓고 전원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날아가지 않고 안 깨져요. 저는 제가 건조를 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수직으로 놓고 네,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놓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봐서 이 면의 색이 고르게 나올 때까지 갈린 부분은 약간 옅은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안 갈린 부분은 하얗게 보이고요. 다시 좀 건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갈고 저는 지금 건조를 지금 충분히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고 이쪽 면을 이렇게 갈아주고요. 갈아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하면 이제 고르게 이렇게 갈렸죠. 그리고 반대편 지금 이쪽 면하고 확인해 보면 이쪽은 좀 일정하지가 않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죠. 이거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갈아도 되고 편한 대로 갈아주세요. 어느 정도 갈고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윗면과 이제 아랫면을 갈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덜 갈렸어요. 그래서 거기 조금 더 갈게요. 더 갈고 이렇게 갈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아내거나 조각을 할 때는 그 붓을 이런 가루를 털어낼 수 있는 붓을 따로 하나 그 준비를 해서 이렇게 털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점도를 모으기도 쉽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점도는 사포에 이제 사포에 남은 점도는 이렇게 붓으로 살살살살 털어서요. 세게 하면은 또 이거 털도 갈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점도를 이제 재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불순물하고 섞이게 되면은 소송하면서 터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 작업하는 반경을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요. 한 A4 정도 공간만 있으면 면적만 있으면 조용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뭐 그 고무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비닐 같은 걸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만 작업을 하시면 점도도 많이 유실되지 않고 알뜰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도가 이제 갈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죽을 할게요. 물은 조금만 한 방울 정도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죽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그러면 나무젓가락을 사선으로 자르셔 갖고요. 그걸 사용을 하셔도 돼요. 나무젓가락을 사선으로 칼로 잘라서 그렇게 이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먼저 안쪽을 먼저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안쪽을 이제 다듬어 줄 때는 종이사포를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종이사포를 말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사포를 네, 이 종이사포를 돌돌돌 말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붓대 같은 데다가 힘을 줘서 똘똘 말아주세요. 이렇게. 저는 좀 기른 쪽으로 이렇게 잡기 편하게,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힘을 줘서 돌돌돌돌 끝에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힘을 줘서 그러면 이렇게 잡고 하게 되면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벌어지는 게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를 감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면서 손을 놓게 되면 이 점토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나무 작업 때나 그런 걸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랗게 만 사포를 가지고 안쪽을 갈아주시면 돼요. 워낙에 이제 이 정석은 가운데 넣고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제 방식을 좀 알려드리면 요거를 사포를 저는 그냥 하는데 되도록이면 요 끄트머리에다가 그 테이프를 감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하세요. 요 정도는 뭐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반지의 요 끄트머리 사포를 끄트머리를 처음에 먼저 대세요. 대고 지금 잠깐만요. 이제 조명을 좀 위로 이렇게 할게요. 그림자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사포를 사포 이 끝을 먼저 처음에 대세요. 대면서 이렇게 대면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포를 안에서 톱질하듯이 저쪽으로 안으로 미세요. 밀면서 이쪽으로 오고 밀면서 저쪽으로 당기면서 이쪽으로 밀면서 저쪽으로 당기면서 이쪽으로 요거를 이렇게 사포를 돌려가면서 이 벌어진 부분이 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서리 부분이 점토를 치고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사포를 빙글빙글 이렇게 손을 돌려가면서 손목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갈아주세요. 이게 좀 걱정된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반드시 돌려가면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래서 안쪽을 한 바퀴 돌려가면서 이렇게 갈아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대로 평행으로 이렇게 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선을 놓고 갈았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의 두께가 다르게 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고 이쪽으로, 이쪽에서 다시 반대편 쪽하고 같은 방식으로 갈아주세요. 안쪽이 깔끔하게 될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마냥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갈면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갈려져서 나왔죠? 그럼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요. 털어보세요. 살살 날리지 않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안을 갈아내고 나서요, 목신봉에다 끼워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19호로 제작을 했는데, 19호로 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나갔죠. 이럴 때는 안쪽을 더 덧발라서 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이게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쪽과 위쪽의 이 사이즈가 달라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체크를 했으면 다시 반지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다시 넣어보세요. 이렇게. 예, 반지가 지금 커졌어요. 예, 이렇게 커졌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듬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거나 보수를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는 점토가 그러니까 아까 묽은 걸 발랐죠. 묽은 걸 발랐을 때 건조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구조가, 그러니까 입자의 구조가 엉성하게 되는 거죠. 그 엉성한 부분을 갈아내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그 구멍이 뽕뽕뽕뽕 나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직한 거를 바를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겠죠. 근데 묽은 걸 발랐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보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걸 가지고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위에다가. 그리고 붓을 좀, 물을 다시 한번 한 방울만 더 이쪽에 붓을 좀 씻어낼게요. 붓에 점토가 많이 묻어 있으면은 붓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수를 할 땐 되도록이면은 전체적으로 점토를 다 묻히는 게 아니고 요 끄트머리로 이렇게 삽으로 푸듯이 이렇게 퍼와서 이렇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시되.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시는 거예요. 피고 물로 붓자국이 나니까 이렇게 반대편으로 한번 쓸어주세요. 지금은 반지가 약간 커졌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안쪽에 이제 덧질을 하면서 반지가 커지게 되거든요. 아니, 작아지거든요. 안쪽에 살을 입히니까 당연히 이제 어, 줄어들겠죠. 반지 사이즈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물이 닿았으니까 건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삽으로 푸듯이 쭉 퍼서 얹어줄게요. 그래서 메꿀 때는 딱 맞게, 그 파인 부분에 딱 맞게 이제 해주시기보다는 약간 이제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갈아내더라도 그래야 딱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를 할 때 딱 필요한 양만 발라주게 되면은 건조하면서 다시 가라앉고 더 여러 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이제 살을 입혀주듯이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이제 살을 이제 얇은 살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물만 칠하지 않고 요거를 조금 갖다가 개어요. 개가지고 이렇게 발라줬어요. 예,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다시 한번 항상 물이 닿으면은 최소 1분 이상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헤어 드라이기는 항상 전원을 킨 상태로 운전소에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갖고 와서 전원을 켜시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서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놓고 하는데 항상 작품 위에 수직으로 위치시켜 놓고 드라이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건조할 때는 저처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건조를 하셔야 돼요. 확실히 건조한 다음에 건조가 됐을 때 그때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건조하시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다시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네, 아직도 조금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점토에 그리고 이제 점토 실버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성 점토다 보니까 바로 딱딱하게 굳어도 물을 조금만 발라주면은 바로 부드럽게 돼요. 이렇게 다시 해서 이제 안쪽을 한 번만 더 살을 입혀줄게요. 안쪽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둥근 붓이 아니라 평붓으로 발라줄게요. 얘를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은 점토가 이렇게 끝에만 끝 부분만 그렇게 해서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발라주고 또 이렇게 떠서 점토 코실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에만 굽지만 않으면은 물로 다시 반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절대 망친 거 아니니까. 망쳤어도 점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은이니까 이게 귀금속이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다시 반죽해서 다시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좀 번거롭고 이제 짜증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만족하실 거예요. 계속 연습을 이제 부러뜨리고 다시 해보고 부러뜨리고 다시 해보고 하면서 그다음에 점토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익숙해지면서 이제 점토가 손에 익어서 훨씬 결과물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게 은점토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뭐 재사용에 불가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은 이 코실버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에 굽지만 않으면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반지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몇 시간씩 작업해 놓고 뭐 며칠씩 작업한 거를
부러뜨리고 굉장히 속상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이 재료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손에 익으면서 다양한 이제 기법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처음 이제 재료를 의점토가 생소한 상태에서 그냥 홍보 글이라든가 영상만 보고 재료를 구입해서 반지를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제작 방법을 보면서 몇 번 제작을 하다 보면은 손에 딱 익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반지를 제작하는 게 숙달이 닿으면은 3급 자격증은 그냥 땄다고 봐도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반지 하나만 제대로 제작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다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를 하고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을 조금 내서 남은 점토를 이용을 해서 바깥쪽도 조금만 더 보수를 할게요. 예, 물을 좀 이번에는 좀 묽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발라주고 드라이기로 건조한 다음에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듬어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드라이기로 건조. 저처럼 이렇게 막 뒤집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다음 과정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바닥에다 놓고 건조하셔야 돼요. 1분 이상, 항상 물이 닿으면 1분 이상 건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뗀 후에 좀 기다리셨다가 한번 만져보세요. 뽀송뽀송한가? 아직 열기가 좀 있어요. 근데 금방 식었어요. 건조가 좀 덜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좀 눅눅하다, 그리고 빨리 식었다 그러면 건조를 더 하셔야 돼요. 안에 수분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1분 이상 하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만져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만졌을 때 너무 빨리 식는다 그러면은 안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건조 다시 하셔야 돼요. 1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 시간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거는 그 내 작품,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품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부피에 따라서 이제 뭐 이 반지보다 더 얇고 뭐 작은 펜던트를 했을 때는 더 건조하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죽을 해놓게, 또 보수할 때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칠을 해서, 이 고무판 같은 경우는 너무 긁으면은 위에서 뭐가 긁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판은 되도록이면 이런 그 고무판은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비닐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긁으실 때도 너무 빡빡 긁으시면 안 돼요. 살짝만 이렇게 놓을게요. 보수용으로 이제 쓸 수도 있으니까
건조가 되면은 요거 다 긁어서 모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반지가 이 폭이 반지의 두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정하지가 않죠. 요거를 지금 맞추려고 해요. 요 맞추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놓고 사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종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겠죠. 휘어지게 되면은 그 정확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3번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접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구부러지지도 않고 작업하기가 편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포, 스펀지 사포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 스펀지 사포를 사용하는 거는 안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스펀지 사포로 해볼게요. 스펀지 사포로 이제 일단 여기다 종이 사포는 여기다 일단 놔두고요. 놔두고 이제 얘를 반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반지의 요 두께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반지가 이쁘게 구워져요. 반지의 이런 두께가 달라질 경우에는 소송하면서 찌그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팽창률이 안 맞, 전체적으로 이제 팽창률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빨리 쭈그러들고 어느 부분은 천천히 줄어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찌그러들겠죠. 이렇게 놓고요. 작업대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요. 그냥 종이상자 조그만 게 있으면 종이상자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로 이제 바닥에다 잘 고정해 놓으시고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놓고 만약에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스펀지 사포 바닥에 조금 올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바닥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긁으면서 사포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고 작업대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펀지 사포 여분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공간을 띄워서 사포 작업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작업대는 이제 편리한 대로 주변에서 높이가 있는 걸 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는데 작업대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안 돼요. 작업하면서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놓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넓고 여기는 좁죠. 그럼 지금 이렇게 두께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어디까지 갈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갈아주세요. 조심스럽게 너무 밖으로 빼내지 마시고 최대한 안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반지하고 딱 이렇게 평행이 되게 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위쪽하고 아래쪽에 그런 두께 차이가 별로 없겠죠. 물론 이제 뒤집어서 똑같이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가면서 두께가 일정한지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요 폭을 요 반지의 폭을 맞춰 나가면 돼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반지폭이 지금 넓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갈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제가 지금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두께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고 얇은 쪽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그런데 나는 좀 두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툼한 쪽에 맞추려면 여기다가 살을 더 입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께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두께는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송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19호, 19호에 이렇게 맞았어요. 저는 이제 코실버 클레이 스탠다드 타입을 사용을 해서 12호의 반지를 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코실버 클레이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7호가 반지 사이즈가 7호가 줄어요. 그래서 12호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7호를 더하면 19호죠. 그래서 지금 저는 19호로 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두께 조절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즈 확인까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시면 돼요. 소송은 이제 코실버 클레이 스탠다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토치로 소송하는 방법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불을 가했다 뗐다 가했다 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오렌지빛이 될 때까지 소송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는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하고 다듬은 후에 요 다음에는 바깥쪽에 이제 문양을 새기는 방법 하고 이제 안쪽에 이니셜을 새겨 넣는 방법 그거를 다시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